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 근해에서 유난히 쓰나미 현상이 자주 일어나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9일은 특별히 더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혼슈 이즈제도 등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슈 이즈제도 쓰나미 주의보에 이어 일본 전역에서 시차를 두고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오전 5시 25분께 이즈제도 남쪽 도리시마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이어 오전 중 시코쿠 지역 고치현, 수도권 지바현, 규슈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연안 등에도 최대 1m 높이 쓰나미 발생이 예상된다며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일본 전역에서 시차를 두고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쓰나미주의보를 내렸지만 일본 당국은 지진을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쓰나미의 원인이 화산 분화 때문인지 해저 지각 변동에 따른 것인지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고만 밝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0월 말에서 11월 초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에서 동시에 화산이 분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쪽에 있는 해발 4,850m 높이의 클류체브스코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이 캄차카 클류체브스코이 화산이 분화해 화산재 기둥이 10km까지 치솟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클류체브스코이 화산에서 세 차례 7에서 10km에 이르는 화산재 기둥이 분출했고 9.8km가량 높이로 분출된 세 번째 화산재 기둥은 화산 남서쪽으로 192km까지 퍼졌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일본에서는 화산이 분화해 새로운 섬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도쿄와 괌 사이 중간쯤에 위치한 이오지마 섬 앞바다에 화산 분화로 새로운 섬이 생긴 겁니다. 2호섬 남쪽 앞바다 1km 부근에서 분화가 일어났고 다량의 암석이 쌓이며 새로운 섬이 형성됐는데요. 캄차카반도의 화산 분화에서부터 새로운 섬이 만들어지는 일까지 최근 일본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주변 화산들의 분화는 화산재가 일본으로 날아들게 해 화산재 때문에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말 분출한 캄차카 클류체브스코이 화산은 11월 초까지 분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화산재가 계속 분출했고 화산재 때문에 학교가 휴교하고 일부 항공기는 회항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 항공기 운항 위험을 알리는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뉴욕을 출발한 인천행 아시아나 여객기 역시 화산재 영향으로 항로를 변경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임시 착륙하면서 도착 예정 시간이 4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하면 지진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놓았고 지진에 대한 예보 시스템도 잘 갖춘 나라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먼저 지진 예측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에 발생하는 큰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국난급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8에서 9 정도의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은 30년 안에 80%라고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년 안에 80%의 확률이라는 표현은 일본 문부과학성 지진조사위원회의 지진 예측에 따른 것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일본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수도지카 지진과 함께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지진인데요. 난카이 트로프란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의 태평양 연안까지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를 말합니다. 지진 학계는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살펴봤을 때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지진이 1946년 휴아난카이 지진이었고 그로부터 77년이 지났는데요. 일본 방재당국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고 그 결과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32만 명, 부상자는 62만 명에 이르고 일본 인구의 절반가량인 6,8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피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상 피해액은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인 220조엔으로 일본의 연간 국가 예산의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와 일부 지진 전문가들이 내놓은 30년 안에 80%의 확률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도쿄신문의 오자와 게이치 기자가 최근 발간한 책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진실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30년 안에 80%의 확률 계산의 근거가 엉터리라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난카이 트로프 지진 발생 확률의 근거가 된 것은 에도 시대의 문서입니다. 이 고문서에는
약 400년 전 일본 고치현 무로토시에 있는 무로츠코 항구 아래 해저 지반의 높이를 측정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한 지진학자가 이 문서의 내용을 인용한 논문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지진 예측에 시간 예측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지금의 확률 계산의 시작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대부터 난카이 트로프 지진 예측에는 시간 예측 모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지진 예측에는 과거에 지진이 발생한 시기와 그 간격을 계산해 다음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단순 평균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예측 모델이란 과거 지반의 높이가 변화한 융기 데이터를 통해 이전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다음 지진 발생 시기도 예측하는 것인데요. 지반 높이의 변화를 토대로 지진을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진조사위원회 내부에선 시간 예측 모델을 적용해 확률을 계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중 연구자 2명이 이 같은 분위기를 내부 고발하면서 취재는 시작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취재 끝에 30년 안에 80%의 확률에 근거가 되어온 지반 융기 기록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해저 지반의 변화 기록이 발견된 무로츠코 항구에서 불과 4km 떨어진 다른 항구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해저 지면을 파내려갔다는 기록을 다른 고문서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 고문서를 살펴보니 지진 발생에 따라 지반이 융기에 수심이 얕아지면 항구의 배를 정박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번 지면을 파내려가 수심을 깊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고,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도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매번 지면을 파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항구 주변에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고, 이 마을은 항구이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취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근거가 부족한 정부의 지진 예측 때문에 다른 지역은 경계를 늦추게 되고, 그 결과 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진 발생 확률이 한 자릿수 이하로 발표되어 왔던 구마모토와 홋카이도에서는 2016년과 2018년에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만난 고교생도 가족 3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학생은 홋카이도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얘기만 나왔으니 말입니다. 지진 예측의 문제만 확인된 게 아닙니다. 기득권으로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지진학계의 문제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지진 예측에 따라 지진 연구비와 방제비의 향방이 결정되고 막대한 예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설이 맞는지 예측이 맞는지 과학적 조사에는 게을러졌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일대 지역에서는 지금도 관련 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지진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설익은 과학을 발표하게 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방심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 내 수십 명의 지진학자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대의 기술로도 지진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지진학계 내부에서도 몇 년 안에 몇 %의 확률이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일본의 지진 예측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처럼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라면 정부가 지진 예측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난카이 지역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지진 예측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관측되고 분석되기보다는 과학의 정치와 행정이 개입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화산 폭발과 일본 전역의 쓰나미 경보소 등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 일본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방재 시스템 연구소 소장이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야마무라 다케이코 일본 방재 시스템 연구소장은 난카이 대지진의 예상 규모는 9.1이라며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한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이 과거보다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게 그 전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일본 근해의 쓰나미 현상이 대지진의 전조인지 일본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